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시 해야 되는 것들이 제가 뭐 차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업황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분석도 알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식을 할때 리스크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잃지 않는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을 먼저 터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버시는 방법을 알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차트에 있어서 내가 이 차트가 지금 기업의 가치가 저렴하게 되어 있는 이런 주가인지 아니면은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위치인지는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바이오 기업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바이오 기업이 한 번에 이렇게 쏘게 되면은 큰 수익을 알려줍니다. 대박 수익을 많이 안겨주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신풍제약 뭐 이런 것들, 신풍제약도 엄청난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이렇게 지금 뭐 거의 5천원짜리가 보면은 20만원까지 갔습니다. 20만원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먹은 사람이 있을까?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대박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들을 되게 선호를 하십니다. 근데 바이오는 정말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풍제약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셀리비벌이라는 종목에 제가 예전에 2019년인가요? 20년이었던가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어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폐업을 한다는데 왜 폐업을 한 이유가요? 나는 셀리버리 주주인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럽니다. 지금 어디에서 사서 그렇게 했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배 수익을 내 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자영업자 이거를 폐점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났죠. 이것도 무려 5천원짜리가요. 10만원까지 갔던 이런 종목입니다. 10만원까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단기간에 10배 쏜 주식은 특히나 5배 이상 쏜 주식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배열인데 이렇게 벌어진 정배열은 정말 좀 조심하셔라.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로 벌어진 정배열의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은 일단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주식이고 이거에 대한 미래의 지향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라 그러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좀 보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로는 이런 벌어진 정배열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셀리버리가 이렇게 10만원까지 갔던 게 다시 주가가 다시 6천원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3월 달에는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내 기업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지 이거를 꼭 보고서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이거를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셀리버리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액이 이렇게 늘고는 있지만은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죠. 제가 원래는 3월 15일이나 그쯤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23일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얘가 언제 이게 나왔죠? 23일 날 이렇게 제출은 한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상패 사유 발생이 됐죠.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 상패 직전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패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제출이 되는지를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뉴질의 파마라는 게 있습니다. 뉴질의 파마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하더니 좀 좋게 보이다가 이날 때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급락이 하한가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뉴질의 파마가 1월 30일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월 30일. 1월 30일에 보면은 여러분들 뉴스가 저도 의아해 했는데요.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좋은 뉴스가 어떤 게 떴었냐면요. 완전 과해 뭐 이런 여기 보시면은요. 뉴질의 파마가 뭐 암세포 치료에 대해서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뭐 암세포 사멸 효과 입증 이런 게 떴었거든요. 8시 반에 떴어요. 이런 뉴스를 뿌리고 나서 얘네들이 하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하한가에서 잠깐 풀리기는 했습니다. 이게 한 10% 바닥에서 한 10몇 프로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하한가 이런 것들 주식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하한가에서 이렇게 잡았다라는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는 상패 사유 뭐 얘가 뉴질의 파마가요 얼마 전에 저게 나왔어요. 파산을 한다라는 이런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차트가 안 좋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단기 단타로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업 보고서 이런 감사 보고서 제출되는지를 항상 보시고 그리고 이게 기업의 실적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요. 차트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하한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지지를 하더니 이렇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차트가
이렇게 하한가 나온 차트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하한가가 나온 종목은 일단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에서 하한가에서 매집이 됐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날 하한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한가 되고 나서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좀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야지 요거는 절대적으로 뭐 중장기 투자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갔다라는 것 자체는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개미털기 하면서 이렇게 간 걸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 1%도 안 되는 이 확률에 이렇게 투자를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 까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게 있다라 그러면은 뭐 투자할 수 있겠죠. 뭐 확증되는 게 있다라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걸 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차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황을 보라고 말씀드리죠. 이 기업의 업황이 예를 들면 2차 전지인지 앞으로 성장할 섹터인지 뭐 로봇인지 AI인지 뭐 아니면 바이오인지 아니면 뭐 석유 업체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업황이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업황인지를 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 업황, 기업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매매 전략을 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요거를 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릴 거는 그 기업의 내구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내구성 중에서 대표의 성향을 알으셔야 돼요. 성향. 가끔 보면은요, 이 대표가 감자를 때렸다가 다시 무상증자를 때리고 이러는 기업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리거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종목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저는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지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 어떤 분이 여기서 분석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런 종목 하지 마셔라. 이런 기업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의 성향이 예전에 이 네이처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이처셀. 자, 보시면은 네이처셀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가 나왔는데 하한가 나온 요인 중에 이제 뭔가 여기에 파이브라인 약물 뭐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했다라면서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처셀은 제가 예전에도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분석은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작년에 차트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차트가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세력이 들어와서 요거 한번 분석해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여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네이처셀은 좀 잡주 같은 성격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해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네이처셀에 이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은 예전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 해가지고 한번 징역을 받은 적이 있는 이 대표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횡령이나 배임 횡령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도 있었고요. 배임 횡령도 있었고요. 안 좋은 것들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업 실적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에서 뭐 숫자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업의 배임이나 횡령이 있었는지, 그 기업의 대표의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이거를 좀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 데 있어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한가 가는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매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주식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데 이런 기업 분석도 중요하고 대표 분석까지도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